건강하게 100세까지 한의 건강 강좌. 저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편을 맡은 양도화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이 아프다. 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무릎이 많이 아픈 경우가 많죠. 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런 류의 통증 중에서 근고격계 통증, 이 부분에서 무릎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릎이 대체 왜 아플까? 걸을 때 아프다, 등산할 때 아프다, 뭐 계단 오를 때 아프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런 원인들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관절염. 무릎이 아픈 이유는 골관절염이라는 이런 병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이 대체 뭔가? 뭐길래 내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골관절염이 뭔지 일단 알아야지 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관절염이란 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염증. 바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골관절염이란 말에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골관절염에서 골, 바로 뼈 말하죠. 관절. 관절과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이제 관절이 이어주고 있죠. 그리고 염증, 바로 이제 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고,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염증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염증이 있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염증이 반드시 다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단은 골관절염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써놨는데, 자, 관절에 가해진 외상이나 다른 질병, 기형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 다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관절이 어디 있죠? 뼈와 뼈 사이 연결하는 부분, 이런 손가락, 그리고 손목, 뭐 팔꿈치, 어깨, 척추에도 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여러 개 사이사이에도 바로 관절이 있고, 뭐 엉덩이 관절, 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런 것들이 다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는 통증, 염증, 이런 것들이 바로 골관절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골관절염. 자, 아까는 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과연 퇴행성 골관절염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노화되어야 하지만 건강하지 않게 노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노화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노화란 말이 중요한데, 자, 노화가 무엇인가? 일단은 노화에 대해서 그 정의 다 알아봐야 되겠죠. 정의로 보면 세포 분화와 증식이 줄어들어 분자 구조와 반응 경로가 바뀌어 불가피한 변화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자, 젊을 때는 사용하고 쓰고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도 금방 회복이 되죠. 그리고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해도 조금 쉬고 이렇게 하면 바로 좋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느려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쉬고 이렇게 해서 세포 분화, 그래서 다시 건강한 세포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쉬어도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고 빨리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자연 회복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된다는 말이 이렇게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만큼 뭐 1시간씩 뭐 걷고 그리고 산에도 가고 막 뭐 지리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릎이라든지 뼈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노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릎에 퇴행성 골관절염은 왜 생길까?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겠죠? 이제 무릎입니다. 자, 무릎으로 가면 아까 병원에 근골격계 통증으로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골관절염, 무릎에 골관절염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무릎의 골관절염은 이제 대체 왜 생길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씩 알아보면 바로 이 연골이 중요합니다. 연골에 손상이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얀 것은 뼈고 그리고 갈색, 고동색 이런 것은 이제 그 근육과 힘줄, 인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연골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자, 연골. 일단 연골이란 말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연한 골입니다. 이 연한 골은 뼈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이 몸의 이런 체중 이런 것들을 지탱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연골에서 분산되고 그리고 뼈에 충격이 안 가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 바로 연골이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뼈와 뼈가 자꾸 닳죠. 자, 뭐 단단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돌과 돌이 서로 부딪히면 서로 깨지고 마모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뼈와 뼈가 자꾸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기고 자꾸만 더 깎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연골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 위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뼈와 뼈 사이에 중간에 긴 이 큰 연골이 보이죠? 자, 저게 가장 중요한 연골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그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위에서 몸에서 이제 다리까지, 대퇴골,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이 체중을 이 연골에서 완충을 시켜서 밑에 경골, 밑에 정강이뼈 이런 뼈 쪽으로 해서 바닥까지 체중을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이 뼈에서 마모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무릎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자꾸만 무너지고 이게 자꾸만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뼈 사이가 자꾸 충돌하면서 되게 마모가 되겠죠. 더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위에 슬개골 이제 무릎 앞에 있는 뼈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대퇴골과 무릎 움직임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것도 연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마찰력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왼쪽 그림에 이제 위에 반달형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또 앞에 무릎과 앞에 슬개골과 밑에 있는 그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그 반듯한 연골 그 연골과의 마찰력 이런 것들을 또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연골이 얇게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골들은 무릎 관절을 다 이루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중간에 길다란 이 판 같은 빨간색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골의 손상은 대체 왜 생길까? 연골은 무릎은 잘못 사용하면 손상이 생깁니다. 무릎을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못된 손상이 생길까? 잘못된 사용으로 손상이 생길까요?
제가 크게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무릎이 손상받는 그런 이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닥 생활,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것들.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한 할아버지가 쪼그려서 앉아서 밭일을 하고 계시죠. 자, 지금은 그래도 뭐 의자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농촌 활동보다 사실 이제 도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많아서 쪼그려 앉아서 밭일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보면 농사하고 밭 갈고 그리고 채소나 이런 것들을 키운다고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면 쪼그려 앉아서 무릎이 굽혀지고 허리도 굽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그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요.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바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바닥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고수도도 치시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시죠. TV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바닥 생활 하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바닥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무릎이, 자, 무릎이 보통 서 있을 때는 자, 일직선으로 자, 평평하게 됩니다. 근데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되면 무릎이 90도로 넘어서 한 90도 넘어서 한 120도, 130도까지 구부러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다리를 짚고 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손상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은 이렇게 무릎이 많이 굽혀진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많이 굽혀지거든요. 그럴 때 손상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기 바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바닥은 많이 앉지 마시고 최대한 의자에 앉거나 그리고 잘 때도 바닥에서 이제 자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뭐 약간 높이가 있는 침대라든지 뭐 그런 너무 높지 않은 이런 침대 생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바닥 생활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팔자걸음. 자, 왼쪽 이제 그 발 모양, 자, 걷는 모양 보면, 자, 원래라면 이제 11자, 정확하게 11자는 사실 조금 되기 힘들지만, 약간 이제 옆으로 약간 벌어져서 이렇게 걸어댑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팔자걸음, 완전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 안쪽에 충격이 많이 가게 돼요. 무릎 안쪽에 충격이 많이 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연골이 많이 닳아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연골이 손상이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만. 몸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몸에 있는 이런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을 받는 부분이 바로 무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중이 많고 무릎이 항상 아프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체중부터 조절을 하시면 그게 가장 무릎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 별로 이제 그렇게 치료나 운동 이런 거 안 했는데 체중만 빼서 무릎이 좋아졌다 이런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체중을 빼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관절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자, 관절염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아프다. 관절염, 당연히 아프겠죠. 자, 아픈 것들이 사실 무릎의 연골의 어느 부분이 이제 손상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데 가장 많이 통증 호소하는 부위가 무릎을 봤을 때 이 안쪽. 이 사진상으로는 조금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안쪽이 바깥쪽인지 조금 구분이 조금 힘들 수가 있네요. 자, 근데 무릎이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픈 경우는 대다수가 무릎의 안쪽이 아픕니다. 안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판에서 이 판이 이제 안쪽에도 붙어 있고 바깥쪽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이 안쪽에 붙어 있는 이런 연골, 그 연골이 많이 닳아지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이 안쪽이기 때문에
무릎 안쪽, 무릎의 내측, 그 중에서도 또 앞쪽, 그쪽이 제일 많이 통증이 많이 나와요. 뭐,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 안쪽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데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릎 앞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는 일단은 무릎 내측이 아프다 하면 내가 퇴행성 골관절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붓고 열난다. 자, 관절염. 자, 아까 염증이라 했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손상된 부위에서 염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증이 나오면 일단 부어요. 자,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관절의 모양이 안쪽으로 움푹움푹 패이고 이제 날씬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나 무릎 이제 슬개운 밑에 양쪽에 볼떡볼떡하게 이렇게 뭐 조금 뭐 튀어나와 있고 무릎 위쪽에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부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걷고 많이 활동하고 무릎 좀 사용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열이 난다. 염증이 나면 손상이 나오고 손상이 있고 염증이 나오면 열이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 나는 증상도 관절염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열날 때는 또 열난다고 너무 이제 뜨거운 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열날 때는 식혀주기 위해서 차갑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왔다.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너무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병원에 가셔서 하실 거는 아마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으실 거예요. 자, 이 그림에 왼쪽부터 차례대로 관절염의 이런 진행 상태를 제가 차례대로 그림을 넣어놨어요. 자, 왼쪽은 이제 제일 정상적인 무릎 관절. 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 뭔가 무릎 안쪽, 무릎 내측이 하얗게 됐죠. 하얗게 되고 뭔가 위아래가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약간 진행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그림. 한눈에 봐도 이 연골 사이가 없고 위아래가 붙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그 연골. 그게 자꾸 닳고 이렇게 돼서 이게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 붙어 있죠. 그래서 무릎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누가 봐도 이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이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 환자들은 이 무릎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들은 다 저희 병원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떤 무릎이 제일 안 좋을까요? 제일 아프고 할까요? 제일 오른쪽 거요? 제일 오른쪽 거는 사실 안 아픈 환자의 무릎입니다. 이상하죠? 이제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지고 무릎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아플까? 음,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왼쪽 중간 그림, 이거는 무릎 아픈 사람의 이제 아픈 쪽을 찍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무릎이 이제 그 다른 쪽 무릎이 아픈데, 이제 정상 무릎하고 같이 찍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대요. 어, 이상하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한의학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먼저 침이 있죠. 한의원에 가면 침 맞는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침이 무릎과 무릎 주변에 이렇게 기혈순환을 자극하고, 그리고 굳어있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관절이 부어있고, 이런 조직들의 흐름을 좋게 하고, 기혈순환도 잘 되고, 뭉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릎 쪽의 건강이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침을 맞으면서 사실 걸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한약. 한약은
특히나 이제 무릎 쪽을 좀 보강해 준다든지, 그리고 무릎이 아픈 염증과, 그리고, 보통, 막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고, 날씨에 따라서 무릎이 아프다, 아프고, 또 쨍쨍하고 맑은 날에는 무릎이 안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을 빼준다든지, 이런, 습 빼주고, 통증 줄여주고, 무릎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한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뜸. 무릎이 아프면 이제 노인분들이 뜸을 뜬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뜸을 통해서 무릎에 따뜻한 기운, 그리고 혈자리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무릎의 순환을 좋게 하고 회복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항. 부항을 통해서 무릎 주변에 그런 쪽에 그 기혈순환을 잘 일으키게 하고, 때에 따라서 무릎에 염증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부항하거나 그쪽을 조금 피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염증을 줄이고 무릎을 순환을 좀 더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 약침은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보통 봉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침은 여기에 들어가서 그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활성한 물질들을 모이게 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뭐 초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침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통해서 무릎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그 안에 주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릎의 회복력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이 과연 어떻게 좋아질까?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연골이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좁아지고 이렇게 된 것들이 과연 회복이 돼서 다시 높아질까? 그래서 80세 되신 이런 노인분들이 무릎이 많이 닳아서 없어졌는데 그것들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20, 30대 건강한 사람의 이런 연골로 다시 쭉 올라오면서 회복이 될까? 그런 치료법은 사실 아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바로 손상된 연골이 재생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자, 아까 제가 엑스레이 사진 설명드렸죠. 엑스레이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 그림. 자, 무릎의 연골이 낮아져도 무릎은 크게 통증 없이 평생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연골이 닳아져서 이렇게 낮아지면 사실 아플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제 생생한 관절보다는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아픈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져도 그렇게 해서 무릎이 강화되고 안정되고 그래서 무릎이 튼튼하다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크게 무릎이 아픈 것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통증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이 닳아있지만 큰 통증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일단은 보통 아프면 알고 이게 내가 무릎이 약해서 아픈갑다 하면서 자꾸만 무릎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더 운동한다든지 더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무릎이 아프다 하면 이제 약해진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일단 지금 내가 평소보다 통증이 좀 더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일단 쉬어서 무릎이 좀 아프고 그리고 특히나 붓고 열나고 이렇게 할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붓고 열나는 것이 조금 깔아앉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줘라. 아플 때는 쉬어줘라. 그래서 붓고 열이 많이 난다면 일단은 차갑게 냉찜질을 해야지 이 염증이 일단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난 상태가 계속되면 자꾸만 그 염증이 안에 연골이나 주변 조직들을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냉찜질로 그런 활성화된 것들을 줄여주고 열도 낮춰주고 이렇게 하게 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면 자꾸 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주고 조금 차갑게 해주고 다리를 조금 올려둬라. 그리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놔두지 마세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일단 아픈 것들,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없애주고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는 무릎에 대해서 조금 운동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때는 아프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이제 물론 대다수가 조금씩 아픈 것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많이 아플 때, 이럴 때 얘기고 지금은 일단 평상시하고 비슷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90도 이상 무릎을 구부려서 힘주는 행동은 삼가야 된다. 아까 제가 바닥 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릎이 서 있을 때는 이제 180도 평평하게 되다가 무릎이 이제 바닥 생활하면 90도보다 더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딱 힘주고 이렇게 하면 무릎에 연골에 이 구부러진 상태로 연골에 힘이 딱 가서 쭉 펴게 되면 손상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생활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 나중에 그 좀 무릎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계단 내려오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안장을 낮게 타지 말자. 이제 무릎 약화되었을 때 강화되는 이런 운동법 중에서 아주 훌륭한 게 자전거 타기이긴 한데 이런 자전거도 잘 타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타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한 번 나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갔을 때 사실 몰아서 한다고 막 오래 걷습니다. 근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짧게 짧게 자주 나가서 걷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이제 한 번에 이제 길게 걷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운동량이 만큼 그 무릎에 자꾸 부담이 자꾸만 가게 되고 그게 쌓이게 돼요. 그런데 짧게 짧게 조금씩 나가게 되면 이게 그 나갔다가 운동하고 들어왔을 때 다시 무릎은 조금 회복이 되고 운동은 쌓여 있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량은 쌓이고 무릎에 이런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쉬면서 또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나가지 말고 짧게 짧게 끊어서 나가시고요. 그리고 안 아플 때는 그래도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릎에 이런 활성화가 잘 일어나거든요. 열날 때는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지압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제가 손으로 엄지손가락 있는 부위, 저 부위가 이 안쪽에 내측에 있는 이 연골이 있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혈자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손처럼 다리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손을 탁 짚으면 엄지손가락 닿는 부분, 이 부분을 살살 마사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사지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픈 부분을 살살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측에 아래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마사지 해주고 자 그리고 왼쪽 그림 보시면 자, 이 근육을 좀 나타냈거든요. 자, 파란색이 나타낸 부분이 이 안쪽 근육인데, 자, 빨간색 부분, 그리고 녹색 부분. 자, 안쪽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 바깥쪽. 이 부분들을 다 마사지 해주면 무릎에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하고 지압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자, 제가 무릎 관절염 있는 환자한테 무조건 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먼저 다리를 잡고, 무릎을 뒤로, 이렇게 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닿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 닿는 부분, 안 닿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 뒤로 당겨서,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무릎이 너무 바깥쪽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무릎이 너무 이제 안쪽으로 해서 하지 말고, 다리를 뒤쪽으로 쭉 빼주고, 그대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리고 안쪽 스트레칭. 여기서 제가 오른손은 무릎을 이제 눌러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누른다기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는 무릎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했다면 지금은 무릎 내측, 무릎 안쪽의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너무 손으로 꼭꼭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자, 자전거 타기가 무릎이 안 아플 때는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인데 이거는 자전거는 무릎을 상하게도 하고 무릎을 좋아지게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안장의 차이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릎이 보통은 이제 내리고 타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한다고 무릎을 낮춰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타시면 무릎에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서 타는 것보다 이렇게 높여서 타는 게 무릎에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 보시면 자, 발 뒤꿈치가 페달에 닿게끔 해서 쭉 다 폈을 때 일직선이 되도록 안장을 충분히 높여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발 페달이 발 뒤꿈치 닿은 것들을 조금 이제 발 앞쪽으로 옮겨 주시면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굽혀서 타시면 오히려 무릎이 손상되니까 그것은 금지이고 이렇게 타는 것이 제대로 된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리고 운동. 자, 요전에 기사가 나왔죠. 아, 마라톤을 하는 이제 60대 노인의 이런 무릎의 연골이 상태가, 거의 뭐 20, 30대 이런 상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 이렇게 맨몸으로 나와서 걷는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걷고 난 뒤에 뭐 더 아프다. 항상 많이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자, 나는,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 군데 막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걷는다. 그리고 맨날 뭐 마트 가서 장 본다고 카트 밀면서 많이 걷는다. 그리고 쇼핑하면서 뭐 걷고, 뭐 하이힐 신고 걷고, 뭐 구두 신고 걷고, 뭐 가방 들고 걷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입니다. 자, 이 그림처럼 맨몸으로 나와서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걷는 거. 이런 식의 걸음이 사실 무릎뿐만 아니라 척추, 그리고 몸 전신의 온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무릎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몸 전체의 100세까지 건강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고 명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앞에 많은 관리 방법이 나왔지만 이 걷는 것들을 가장 추천드리고 걸을 때도 짧게 짧게 너무 오래 걷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무릎을 잘 간수하고 운동하시고 강화시켜서 100세까지 크게 무리 없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